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이 자차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역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유인들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직업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3명의 기자들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직업 훈련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북의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어떤 직업 훈련을 받고 뭘 벌어먹고 사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걸쳤는지 즉 직업 훈련을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결국 그런 직업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얻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격증 중요한가요? 한국에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란 그 말 자체가 내가 이 일을 할 줄 안다 하는 증거기 때문에 자격증이 중요하고 또 자격증만큼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 네. 자격증이 없으면 직업을 못 구하는가요? 아니면 구하기 힘든가요? 못 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병사 네. 정도 하려고. 취직이 안 그렇죠. 되는 취직이 식당에서 안 그냥 되는 거죠. 설거지 취직이 안 같은 되죠. 거는 괜찮은데 네, 그렇죠. 괜찮 조금만이라도 기능이 들어가는 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뭐 세무 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가까이서 본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것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한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증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럼 자격증을 한 개 가지고 딸랑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여러 개를 딴다고 하는데 세 분 자격증 몇 개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김정 기자님부터 어떤 자격증이세요? 저요? 예. 컴퓨터 자격증 있고요. IDQ 자격증이네요. 예, 피부 미용사 있고요. 피부 미용사, 한식 조리사 있고 한숙조리사. 요양보호사, 아, 그것도 땄어요? 네, 사회복지사, 그것도 땄어요? 네, 청년 지도사. 아, 청년 지도사. 네. 대단하다. 궁금한 이야, 것만 했어요. 완전 진짜. 와, 진짜 대단하네. 내가 몇 개 꼽는가 했더니 이제 한 8개를 꼽은 것 같아요. 근데 탈북민 중에는 19개를 딴 그러니까 많아요. 엄청 19개를 많아요. 딴 탈북민이 있어요. 네. 그는 여기 갔다가 수틀리면 또 이것도 하고 이거보다 좀 더 저거 하고 싶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노 실장님은 자격증 몇 개 땄어요? 저는 3가지 땄습니다. ITQ랑 요양보호사랑 바리스타. 이렇게 세 가지. 바리스타. 예. 커피 바리스타는 그건 뭔 소리입니까? 커피 내린 자격증. 커피 내리는데 네. 자격이 필요하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방이 만만치- 있고 만만치 커피숍이 않습니다. 있고. 커피숍을 커피 쉬운 차릴 게 수 아니에요, 있고. 대표님. 나저 집에서 그냥 뭐 뚜껑 열어 가지고 돈 물 넣고 파 마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죠. 북한에서는 아니에요. 뭐 커피란 자체도 저희 잘 몰랐잖아요. 근데 남한은 커피를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회사나 뭐 어떤데 모임 장소에 가도 커피를 마시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 같은 거는 나이대에 좀 걸맞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저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그렇고 바리스타도 제 적성에도 좀 비슷하게 맞고 예, 조용하게 뭐 좀 남을 좀 먹돈이 배려해 줄 생기면- 마음이 좀 깊을 네. 것 같아요. 예관상 봤을 때. 먹돈이 생기면 뭐 커피숍을 차려놓고 그냥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좀 분위기 있게 그러니까 숨은 실장님. 이름 없는 영들에서 네, 순위처럼. 대통령인 순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운마차 다방?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거는 지금 남한은 100세 시대잖아요. 노인 복지를 가지고 너무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뭐 내 친척 중에 부모님 이렇게 뭐 아파서 누우셔도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덜 벌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혜택이 또 있고 너무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나이 좀 있으면은 좀 공기 좋고 막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것도 자그마하게 크게 말고 자그마하게 차려놓고 또 뭐 어르신들 돌보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저는 자격증을 3개 취득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지숙한 우리 노 실장님께서 간호보호사 그 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새파란 아가씨인 우리 김정 기자가 그것을 벌써 따놨다라고 할 때는 무슨 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좀 맞춰볼까요? 네, 뭐. 요양보호사 이거 딱 따놓으면요, 이 아가씨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중병에 걸려서 이 거동이 어렵다. 그러면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돌보는 비용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지만 그 자식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돈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700? 그쵸, 그 정도 나와. $700 한 달에 내 부모를 내가 돌보는데도 $700 정도 나온다니 아이고 우리 고향 분들 이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 기자님의 자격증 좀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자랑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일만 해석이는 거예요. 자격증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취득한 게 이제 세무회계. 아이고, 오 제일 센 거지. 그렇죠. 그거 힘들어요. 네, 진짜 피 터지면 공부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거 따려고. 그래서 그다음에 보통 일정, 면허증. 그건 일종이니까 네, 그건 전문 트럭 기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땄고 그다음에 지금 ITQ도 땄고. ITQ도 땄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부천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네, 지금 다니고 있고. 사회복지사 하면 또 돈 공돈 나올 때가 있습니까? 저는 사회복지사 사실은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제가 마음 먹은 게 제가 이제 탈북을 하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약을 제대로 못 쓰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저를 엄청 기여했어요 할머니가. 근데 제가 이제 평남도가 집이다 보니까 양강도에 딱 들어가는데 돌아가신 지 3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밥도 못 먹고 할머니 묘에 가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통일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는 탈북민들이나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도 좀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이 공부를 선택을 했죠. 저는. 그랬군요. 그 너무나도 잘 되는 복지 제도에 네, 그렇죠. 아주 큰 마음 먹고 통일돼서도 좀 그런 걸 하고 싶다. 저 큰 미래의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했네요. 자격증 되면 그 세 분 다 아주 빵빵한 자격증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 없어도 나라가 정말 근로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은 아무리 따져봐도 통장에 별로 돈이 없다 그러면 기초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근무자를 회사는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예,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얻고 취업 활동을 하는 데는 세 명이 당당합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자격증은 여러분들 어디서 땄던가요? 직업훈련학교 이제 직업훈련에서 많이 땄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은 북한하고 다르게 일을 하면서도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사이버 대학.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도 컴퓨터로 치고 과제도 컴퓨터로 제출을 하고 학교에. 그래서 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고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시청자들은 사이버라면 저게 뭐 그래 먹는 건가 보는 건가 할 것 같은데 이 전자망? 컴퓨터로 하는 거죠. 컴퓨터망을 이용해서 이 선생님은 평양에 계시고 나는 지방에 있는 이런 방송대학인데 예전에는 방송을 했지만 지금 컴퓨터망으로 하는 거다. 그거 외에도 원격 이제 그렇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이런 때 나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대학 공부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뭐. 굳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도 네네. 내가 욕심내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렇죠. 그 교재를 사서 네네. 공부를 해서 시험 치죠. 네네 그렇죠. 그럼 야간 대학처럼. 야간 대학처럼. 방송통신. 네, 내가 혼자 독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네. 그래요. 네, 공부를 그냥 집에서 책 보고 하고 가서 시험만 쳐서 합격 맞아서. 근데 어떤 분들이 근데 그 간병보호사 학교 뭐라 그랬어요? 요양보호사. 그건 필수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네, 요양보호사 시간수가 교육 있습니다. 실습도 해야 된다면서요. 네, 실습도 해야 되고 또 그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는 시간이 먼저 필기로 공부한 시간이 엄수돼야 또 실습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 그 탈북민들에게 잘해지는 특혜로 저기 제2 하나원이라는데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요. 저기 강원도 춘천 네,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공기 너무 좋고 고급 호텔이에요. 아주 리조트 같은 맞아요. 그런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3개월 예. 동안 이런 공부를 마치고 그 주변에 있는 요양원들이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하는 예. 그 실습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하나원에서 많은 교육을 해요. 보면 네. 미용사 네, 교육도 하고 미용. 있고 이제 네. 자동차 피부 미용, 면허 한식 이거 조리사. 다시 해주고 그다음에 중장비를 중장비도 하더라고요. 해주고 중장비. 에스카와 또루, 네, 그거 너무 에스카와 또루, 저 한식조리사도 하나원 갔어요. 불도저. 여긴 불도제이라고 하는데 여긴 불도저라죠. 아, 불도저. 불도죠. 그다음에 엑스카와 또루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엑스까와 또르가 뭐예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먹어가는 소리. 포크레인. 그거 엑스까와 또르. 따로 또이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포크레인. 이렇게 불러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그 엑스카와 또루라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을 이거 좀 배워서 벌어먹고 살라고 무료로 그것도 약게 이야기했지만 호텔처럼 호텔이라면 좀 그랬습니다만 아주 괜찮은 그런 숙식 조건까지 보장하면서 따로 또 우리 탈북민들은 남한 분들하고 같이 한 구대에 앉혀놓고 강의하면 여기 말이 참 어눌하잖아요. 한동안은. 그래서 우리한테 또 전용 특화될 수 있게 교육을 줘가지고 다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에는 뭐 다 국가 자격증인가요? 북에서는요 자격증 하면 다 국가 자격증이에요. 예, 이거 그렇죠.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 볼 때 보니까 그 서울 시내에서 한 곳이 딱 정해져 있는데 시험 보러 갈 때는 거기에 가서 보는데 전국 국가 각지에서 다 자격증이 있고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국가 자격증을 내가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네네. 예. 산업인련 뭐다 네. 또 그다음 무슨 기술에 대해서 이 사단법인 내지는 재단법인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국가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격증을 빵빵 찍어주는 데가 네네. 있거든요. 예. 어떤 적이 국가 자격증이 좀 더 힘세죠. 저는 여기 와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가 자격증이었어요. 예, 전자 관련 IT 기사 자격을 그렇죠. 그건 받았죠. 국가 자격증이죠. 이거 하나 딱 놓고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써먹을 일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낼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북한 사람한테 북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감아들 거예요. 자, 북에서 석사, 학사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이 사람이 학사임을 인정한다. 도장 딱 찍고 박사임을 인정한다. 이 도장이 국가 도장일까요? 아니면 해당 대학의 도장일까요? 어느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네. 김책공대 총장 그 도장에 누구 도장을 국가 도장을 찍었을까요? 북한 조선민주공화국 국장을 박았을까요? 아니면 대학 총장 걸 대학 대학 총장도 총장. 받은 것 대학 같아요. 총장 것 같아요. 땡. 예, 북한에서는 이제 학사 그리고 박사, 후보원사 이 자격증에 땅 조선민주공화국 그렇죠. 올 때 그거 제 받았던 거 하나 가져온 거 가져가셨어요? 가져왔죠. 잘하셨네요. 그러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모든 자격증을 다 관장하자니까 발 빠르지 못하단 말이죠. 그리고 세부적이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자격증을 내는 거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각 차이에서 손쉽게 배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장도 많고 발급하는 기관도 국가가 일원화된 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국가로부터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북한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던가요? 우리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자격증을 주는가요? 컴퓨터 기사요. 거기서는 기사 자격증만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를 전공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기사 이런 거 주는가? 그러면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역사 학사인가? 역사 기사 될 수는 없잖아요. 혁명 역사 기사. 예? 학사? 예. 제가 알기로서는 전문가라고 게다 자격을 주는 역사 전문가요? 예, 혁명 역사 전문가 자격. 이게 이론을 가지고 하고 사회, 문화, 언론 이쪽은 다 전문가 자격이라고 그러고 이 자격은 기사 자격이라고 기사 하고. 자격. 그 여기는 뭐 전문가가 뭐 없습니다. 다 학사예요. 예,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뭐 사회과학 역사 연구사 자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사 맞아요. 예.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학사거든요. 북에서 학사는 여기에 이야기하는 석사와 같은 거죠. 그렇게 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뭐 직업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자격증도 뭐 빵빵하게 벌써 3개 안 가진 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거 받으면 바로 직업이 생깁니까? 아니죠. 바로 생기는 직업도 있습니다. 있고 바로 안 생기는 것도 있고. 바로 생긴다면 뭐 나라에서 니 저기 어느 요양원에가 니 어느 식당에가 어느 공장가 그렇게 파견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우선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면 내가 뭐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면접을 보는 거죠. 자격증을 같이 첨부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아, 내 뭐 적정 수당 뭐 급여 이런 게 다 맞다고 생각할 때 취직을 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우리 주변만 놓고 보더라도
뭐 재가복지센터, 네. 그리고 사회복지센터, 네, 네. 어린 노인복지센터 네. 막 많잖아요. 그 아무 때나 가서 문 두드리고 아 나 이거 자격증제인데 저 받아주시오 이거 할 수 있는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게 뭐 재가복지센터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우리 북한에서 그 어린이집 가듯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지만 차에 태워서 그 재가복지센터는 가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다 데려다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가 있고 그거는 재가복지센터고 그거 말고 아주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양보호사 이렇게 나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두 가지 다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리가 나눈 데 따라서 면접을 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컴퓨터로 구인 구직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 나이 그러니까 지원서를 제출하는 우리 거지. 회사에서 우리는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성별은 남자 아니면 남자 여자 뭐 무관하다 이게 그다음에 네. 또 학교는 학력은 어디까지 인정해 준다 예. 자격증 뭐뭐 필요하다 이런 걸 올려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구인 조직이네.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고 우리 사람을 쓰겠습니다 하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서 거기다 서류를 제출해 나는 몇 살이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하면 거기서 또 몇 월 며칠 면접을 어시오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하루에도 면접을 10곳을 넘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북한이랑 다르게 신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엄마 입당했는지도 필요 없고요. 아버지 엄마 직업도 필요 없고 토대도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경력을 중요시하죠. 제 경력을 보는 거죠. 경력. 경력. 그게 좋은 기본. 거죠. 경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자 이제 구인 구직이라고 했는데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니까 구인이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을 얻어야 되니까 구직이 구직이죠.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도 올리고 네, 그렇죠. 그다음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TV에서 신문에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쫙 나오고. 나와요. 신문도 나오고. 그다음에 벼룩시장 뭐 이런. 그다음에 무료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다 여기 온 우리 북의 형제들이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그 무료 신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로수도 있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보자. 이 사람들은 이거 직업 때문에 고민 안 했구만. 저는 45살에 오다 보니까 좀 고민한 것 같은데. 교차로. 맞아 교차로. 아이, 네. 야, 이 사람이 직업 속에서 뭐 제처럼 젊으시니까 별로 야. 고민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는 직업이 참 다양하고 기회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많이 막혔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제일 초기에 와가지고 구인구직을 해서 벼룩시장과 벼룩이죠. 벼룩하고 교차로 이거 보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직업을 구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다양한 기회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제가 처음에 북한에는 신문도 간부지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오신 분이 벼룩시장 신문에 일자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네. 그 신문을 누가 다 가져갈까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그 앞에 가서 네. 기다리지 신문이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왜 아저씨가 이제 신문 착착착 꺾고 가서 진짜 누가 가져갈시라 순간 하나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신문을 펼쳤는데 그 앞뒤면이 다 직장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놀란 게 와 한 시간만 일해도 예. 몇십만 그렇죠. 한 달이면 500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일을 빨리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투리 하잖아요. 북한 사람. 그렇죠. 여보세요 하면서 하니까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하는 말도 엄청 많고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네, 맞아요. 중국도포예요. 예. 그래서 아니요 북한에서 왔어요 하면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놀래서. 그래서 당당했던 벼룩시장.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말씨가 네.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좀 바꿨어요. 훈련 네, 많이 네. 했거든요. 14년 전에 제가 금방 왔을 때 함경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함경도 말에 전화 딱 들었어요. 그때 이 벼룩시장 보니까 요 인터넷 해선 가는 직장이래요. 그래 딱 그리고 여보시오 안녕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신문 보고 내가 지금 이 저 직장 좀 구하자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했어라고 하잖아요. 뭘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고 막 전화 딱 내리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내 말이 탔네 나나. 또 다시 걸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동포인가 그래서 중국 동포는 아니고 예 북한에서 왔다. 그리고 한동안 멍멍해. 놀래더라고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용케
저를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한 거기서 5개월 동안 오. 가족을 데려오는데 3천만이 필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3천만이니까 3천만 원이니까 한 사람 비행기 타고 오니까 1,500만씩. 3만 불, 3만 달러를 제가 물론 뭐 여기 친척이 있어가지고 좀 빌리기도 했습니다만 내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천만을 그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그 직급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아, 이럴 때 박수. 박수.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 제가 그게 가고 싶었던 것은 인터넷 회사원에 가고 싶었던 건 그 다음이고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는 제가 무슨 교차로 나오는 신문을 보는데 그게 저한테 완전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인 광고가 있었어요. 뭐가요? 뭘까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모욕 관리사. 모욕 관리사. 월 300만 원 확실히 보장. 예. 잘하면 500만도 가능. 예. 500만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라면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욕 관리사. 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서 그랬더니 때를 뺏겨준대요. 예? 때. 어디서? 모욕탕에서요. 뭐 남자 때 뺏겨준데 뭐 그리 어렵겠냐 지금 500만 원이라면 가족을 지금 데려와야 되는데 완전 동이 달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자격증이 있구나. 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마하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 어떻게 순서가 다 있어가지고 그걸 그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로 할 일 없으면 한 달에 500만씩 받는 몸만 건강만 하면 그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자격증 따세요 먼저. 자격증. 그래서 뭐 우리 저 강 기자님 어떻게 생각 없어요? 500만이에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별로. 젊어서 그럴만. 여성들 그 사우나 들어가도 이렇게 네 있어요. 모욕 관리사가 계신다면서요. 네, 네. 그 노 실장님은 그거 하자 해도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원래 못하겠습니다. 그 때를 밀어주시는 분들이 억척하죠.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선하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그것도 300만, 쉽지 500만 맞는가 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기를 빼는 일인데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분들이 힘이 억척같이 세요. 많이 드시고 맛있게 먹고 저희는 뭘 먹어도 그냥 뭐 쫄망쫄망. 예? 제가 제일 놀란 게요, 예. 대표님. 제가 자동차 실하는 데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딱 갔는데 12시간이 이제 교대거든요. 저희는 주야간으로 12시간 교대인데 컴피아로 나오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조금만 쉬게 되면 그게 쌓여요, 이렇게 실들이.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아니 이분들은 쉬지도 않고 결국 얼마나 빠른지 순간 해놓고 나가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또 하고. 그렇죠. 그런데 밥 먹을 때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드시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속으로 이분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먹었다는데 그래서 개골병에 만났나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지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먹었어요. 예. 그 일하려고 하니까 배가 없으니까. 한 3시간을 일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두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일하기 그만큼 위해서. 육체노동 힘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서울 북한 떠나서 남한에 온 3만 명 탈북자들 대부분이 3년 동안 소고기를 그냥 미친 것처럼 먹어요. 한 3년 좀 먹으면 그다음에 이제 근력이 생겨가지고 아주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네, 그렇죠. 직장도 잘 다니고 합니다. 자 오늘 참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 자유인들이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 훈련과 또 자격증에 대해서 서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